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준비된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달러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죠.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에 관심을 갖자.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저희 달러 이야기는 했는데 네. 간밤 달러 인덱스 변동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잠시 뒤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들여다보시죠. 네, 뭐 미증시는 뭐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뭐 일단 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뭐 약보합 수준에서 이제 멈췄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뭐 안정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1.58로 끝났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이 상당히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성인들 중에 한 50% 이상이 1차 접종이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재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뭐 크게 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이제 휴가 시즌에 맞춰서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 이런 크루즈 관련주들이 뭐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에 있는 그런 이제 지수도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악관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안이 뭐 지금 처음에 이제 2조 5천억 달러에서 이제 1조 7천억 달러로 좀 줄어들었고요. 공화당 안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비트코인이 전일 같은 경우는 좀 출렁거렸습니다. 4만 불을 넘어갔다가 한 3만 8천 불대에서 일단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싱가포르의 DBS 은행이 이제 한번 계산을 했는데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0.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관관계가 생각보다는 좀 높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유가는 그 원유 재고가 조금 이제 늘어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강보합에서 이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백신 접종률이. 국내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내는 한 8%, 7%, 8%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정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에 대한 관점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전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강했었는데 불구하고 좀 약세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개인들하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뭐 크게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175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일단 뭐 전일날 순매수를 보였다가 다시 이제 순매도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일단 장이 좀 세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주체별로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개인이 조금 이제 한 60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이제 특이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기계, 뭐 건설 관련 쪽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 뭐 한전 관련돼서 뭐 상승을 보이면서 전기, 가스가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 지하화 문제가 다시 조금 이제 불거지면서 좀 건설 쪽하고 이제 그 건설 특수건설 쪽으로 해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철강금속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뭐 화학 부분이 조금 약세를 보인 게 좀 특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매수를 했던 게 카카오, 뭐 HMM, SK이노베이션, 뭐 한국전력 쪽으로 이제 매수를 조금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종목은 카카오, 한국전력,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뭐 호텔신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뭐 큰 이슈는 없고요. 단지 이제 어저께 이제
LG 화학 관련돼서 이제 CS에서 이제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LG 화학이 조금 공매도가 좀 많았다라는 거고요. 관련돼서 뭐 ESS 뭐 배터리 교체 때문에 관련 연관주인 삼성 SDI도 공매도가 조금 늘어난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국내 증시 내부적인 상황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국내 증시 전략 들으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 네네. 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의 약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90선이 굉장히 이제 네. 중요한 자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90선 자체가 지금 몇 번의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그 터치를 한 다음에 올라왔었던 그런 이제 자리다 보니까 사람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90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게 2014년 이후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70대, 뭐 80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를 감안하면 지금 뭐 많이 100대가 넘었다가 지금 90대로 이제 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달러 약세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뭐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술주의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그 기간 중에 좀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관련돼서 주가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좀 그 기대가 이제 확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이제 기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0년 이후에 한 4번 정도 됩니다. 2010년, 14년, 17년, 20년. 이렇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때를 기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10년, 17년, 20년에는 일단 그 국내 주식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뭐 102에서 뭐 지금 90까지 떨어지면서 지수도 뭐 지금 1,500대에서 뭐 3,000대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가는 뭐 좀 횡보를 하거나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월 이후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습니다. 뭐 89에서 이제 90선, 92포인트 전후를 지금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달러 인덱스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도 많아지고요. 국내 증시도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부터 다시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매수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월 달 들어서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조금 최근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일단 매도세가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뭐 향후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이제 상승 전환 추세에 따라서 막 그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달러 인덱스 부분도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달러의 부담은 좀 덜고 있다. 국내 증시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국내 같은 경우 일단 뭐 앞서 얘기했듯이 MSCI 이제 그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 5월 달 동안은 외국인이 순매도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그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잔여 물량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일단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전일도 그렇지만 일단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아마 상향으로 뭐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3,100에서 3,200 사이에 그 박스권 내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상단 쪽에 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 쪽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고, 만약 3,100 포인트 전후로 만약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하향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횡보 국면일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 전략 주신 거고 볼만한 섹터는 반도체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